안녕하세요. 셀러일기TV입니다. 최근에 변경된 로직이 있었죠. 네이버 쇼핑 랭킹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측에서 6월 23일 자로 지금 그 네이버에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트리 기반의 모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 의도와 상품 특징을 더 잘 반영하도록 좀 개선 사항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고 있는 로직 변경인 셈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변경되었는지 저희가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좀 알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트래픽과 상품 다양성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거죠. 네이버는 AI와 러닝머신을 기반으로 한 쇼핑 검색 모델을 통해 다양한 검색어 14억 건이 넘는 상품에 대하여 검색에 대응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얘네들 이제 AI를 통해서 이 검색어가 최적의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AI가 학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이랑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AI를 통해서 계속 학습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또 네이버가 그 학습하고 있는 또 우리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 방향성을 이번에 한번 다시 좀 어떻게까 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글을 소개하고 있고, 이거 가서 보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게요. 기존의 방식은 랭킹 요소들이 있습니다. 랭킹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중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랭킹 요소들 안에서 특출나게 정말 많은 점수를, 그 랭킹 요소들 중에서 그 특출나게 점수가 높은 요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중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중치들을 더한 형태였어요. 더한. 이게 뭐 랭킹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랭킹 요소 1, 랭킹 요소 2, 랭킹 요소 3,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랭킹 요소 B가 이제 가장 점수가 어제 괜찮으면 여기에 가중치를 더 줘서 이걸 더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A가 높으면 여기에 가중치를 주고 점수를 많이 줬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형 모델, 이 모델은 적용하기 빠르고 해석이 직관적이어서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정확히 이제 네이버의 의도를 밝히죠. 랭킹 구성한 요소가 많아질수록 가중치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는데요. 정확히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 같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회수가 높으면 당연히 상품 판매량이 높고, 상품 판매량이 높으면 당연히 리뷰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조회수는 엄청 높은데 상품 판매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좋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그 상세 페이지나 대표 그 상품명을 보고 이건가? 내가 찾는 제품이 이건가 해서 다 클릭을 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제품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네이버 랭킹 요소 중에 조회수가 있죠. 조회수. 인기 클릭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높으면 여기 위에 선형 모델에 표시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조회수라고 쳐요. 이게 리뷰수고 이게 상품 판매량이라 한다면, 이게 조회수가 엄청 높으면 여기에 가중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랭킹 점수를 높게 받아서 좋은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엔 아니잖아요.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품 판매량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낮으면 이건 제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랭킹이 떨어져야 맞는데, 이 선형 모델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중치를 줘서 오히려 랭킹이 올랐다. 그래서 최근에 모두 아시다시피 인기 클릭 그 어뷰징 있었죠. 유효타, 네이버가 생각하기에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유효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수를 엄청 올려서 가중치를 주게 하고 랭킹 점수를 올리게 했던 최근에 그런 업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마케팅이라 해야 되나? 그런 어뷰징을 좀 쓰는 데가 많았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려고 이번에 이거를 좀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명확하게 리뷰 수도 그렇죠. 빈 상자 보내놓고 리뷰 수를 올리게 되는 건 그래서 이거의 특정 점수만 받아서 그렇게 어뷰징을 했던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특정 요소의 가중치에 따라 다른 요소들의 점수가 매우 낮아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내재되고 있어. 지금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죠. 검색어의 적합도가 낮은 상품이 도출되거나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뷰징에 취약하다. 이게 정확합니다. 어뷰징에 이용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양한 랭킹을 고려한 이제 GBDT 모델이라고 새롭게 이제 이 모델로 얘들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 모델은 최대 깊이 N의 서브 트리 바탕으로 검색어와 랭킹 요소 간의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한다는 장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 상품의 인기도가 아무리 높아도 상위 랭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조회수, 상품 판매량, 리뷰 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연관이 있잖아요. 좋은 상품이면 조회도 높아야 되고 높은 만큼 구매 전환율도 일어나야 되고 그에 대한 좋은 상품이면 리뷰도 많이 쌓여야 되는 거. 이 세 개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연관성 있게 높아야 상위 랭킹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상호 간에 제가 보기에는 연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만 높다고 랭킹 점수를 주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하나가 높아도 이게 높지 않으면 여기 안에 평균치의 랭킹을 통해서 아무리 높아도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연관되어 있는 랭킹들 간에 아무리 하나가 높아도 연관되어 있는 랭킹들이 또 다른 랭킹 점수들이 높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러닝 투 랭크라는 거고 이 적합도 아래 이런 요소들이 있고 인기도 아래 이런 요소들이 있고 신뢰도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랭킹 요소들 점수를 얻어서 랭킹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능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연관성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릭수 그리고 판매 지수 그리고 리뷰수 찜수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연관돼 있잖아요. 좋은 상품이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만 엄청 높고 나머지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랭크가 낮으면 이건 어뷰징으로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적합도에서도 그렇고 신뢰도에서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이 요소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이것들을 연관성 있게 점수로 좀 뭔가 얘네들이 묶어놨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수가 다 높은 것들을 랭킹을 많이 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을 때 기존에는 이렇게 1, 2, 3, 4, 5였는데 이게 5위가 1위로 바뀌고 3위가 2위로 바뀌고 1위가 내려가 버리고 2위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4위는 좀 내려가고 이런 랭킹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영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로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작년에 이 로직이 바뀌었을 때 좀 타격을 입어가지고 좀 이번에 걱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어떤 느낌이냐면 랭킹이 이제 로직이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 지금 주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기존에 안 팔렸던 것들이 또 팔리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안 보이던 것들 예전에 업로드 해놓고 잊고 있었던 제품들이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랭킹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BDT로 새롭게 알고리즘이 변화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는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최적의 등록 방법이라든지 또
최저의 등록 방법을 통해서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요소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뷰징이라는 여러 방법이 있었죠. 이제 이거는 네이버가 계속 이제 걸러내고 랭킹 요소에 점수로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석으로 계속 끊임없이 랭킹 요소들을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요소들을 통해서 랭킹을 올라가서 판매하려고 하는 이 정석적인 방법에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된다. 어떤 꼼수라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어뷰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업체도 늘어나고 업체를 이용하는 수많은 상품 판매자들도 늘어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하게 되면 이런 순간적인 변화되어지는 로직 변경을 통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게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꼼수를 쓰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번에 변경된 로직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정석. 지금 네이버에서 이렇게 랭킹을 준다. 근데 그것은 정말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소비자의 경험들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할 것은 우리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소비자들이 설득할 수 있고 그 제품이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인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소비자의 경험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뭔지에 대해서 정석적으로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탁 판매자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꼼수를 통해서 노출시키고 상위 랭킹을 통해서 한 번 내리고 만다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자여도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는 제품이라면 다른 사람이랑 뭔가 좀 차별성을 주면서 상세 페이지를 좀 바꾼다든지 좀 투자해서 좀 더 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석적으로 좀 더 가야 하지 않을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 판매라는 판매 방식은 좀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법인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풀리면서 이런 꼼수들 또 이렇게 정석적이 않은 방법들이 계속 풀리면서 좀 이런 시장이 좀 더러워진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석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정석을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제품을 더 잘 설득하고 판매되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꾸준히 우리가 실력을 쌓고 이렇게 제품을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하다 보면 어,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고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로직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중심을 가다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시 고민하고 그것들을 좀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